한국은 가짜야. 그들은 너희에게 진짜가 아닌 가짜 꿈을 팔고 있어. 이집트 출신 교사 3이라는 한국 문화를 혐오했습니다. K-팝에 열광하는 학생들을 보며 한국을 사탕 포장지 같은 가짜 문화라고 비난했죠. 그런 그녀가 사우디아라비아 거리에서 한글 전광판을 보는 순간 그녀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여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24개 글자가 2025년 중동 여성들의 혁명을 일으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하실에서 시작된 작은 한글 교실이 어떻게 22개국 아랍연맹을 뒤흔드는 교육혁명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사미라예요. 35살이고요. 이집트에서 왔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산지 6개월이 되었고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교사였어요.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 교사 자격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 거리를 걸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매일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요. 오늘은 3월 15일이에요. 도시의 부유한 지역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곳이죠. 큰 차들이 제 앞을 지나가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어요. 저는 검은 아바야를 입고 천천히 걸어요. 발이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요. 저는 한국이 싫어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이 싫어요.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 모든 것이 저를 화나게 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제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한국 가수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아랍시를 잊고 우리의 고대 역사를 무시했어요. 대신 예쁜 한국 배우들과 이상한 한국 노래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은 가짜야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진짜가 아닌 꿈을 팔고 있어. 오락으로 너희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제 학생들은 절대 듣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연애 이야기에 울었어요. 정말 역겨웠어요. 한국은 진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그들을 도와서 예쁜 영화와 중독성 있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팔아요. 한국 문화는 사탕 포장지 같아요. 겉은 반짝반짝하지만 속은 비어있죠. 그렇게 리야드의 뜨거운 거리를 계속 걷고 있었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피곤하고 화가 나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만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 거대한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 글자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아랍 글자도 아니고 영어 알파벳도 아니었어요. 여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기호들이 뭔가요? 글자들이 동그라미와 선들을 조합한 것 같아 보였어요. 이상한 글자 아래에 아랍어가 나타났어요. 한국문화원 여성 전용 한국어 수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글자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간판을 다시 쳐다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멈춰 섰어요. 제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속삭였어요. 저 글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가던 한 남자가 말했어요. 저건 한국 글자예요.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유명하죠. 한국 글자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그것도 공공간판에서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물이 끓는 것처럼 분노가 치솟았어요. 왜 한국 글자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사우디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계획이 뭔가요? 그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2명의 종교경찰이 간판을 향해 달려왔어요.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어요. 이 나쁜 광고를 당장 내려라. 한 남자가 외쳤어요. 이건 우리 가치관에 반하는 거야. 제 옆에 있던 여성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한국 글자를 한 번 더 봤어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호기심이었어요. 그 표정이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그 글자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걸까요? 만약 많은 여성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요? 저는 종교경찰이 건물 관리인에게 소리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공중에 돌을 흔들었어요. 전광판이 꺼졌어요. 한국 글자들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한국이 싫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호기심 어린 눈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녀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국 글자들이 잊을 수 없는 노래처럼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동그라미와 선들. 그것들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어요. 제 손가락이 제가 절대 타이핑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입력했어요. 한국 글자, 한글, 세종대왕. 검색 결과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왕이 600년 전에 이 글자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중국 한자를 읽을 수 없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단 24개의 글자 핸드폰 화면에서 읽었어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24개 글자요? 그게 다예요? 아랍어를 생각해봤어요. 아랍어는 28개의 글자가 있어요. 하지만 아랍어는 복잡한 규칙들도 많아요. 한국어는 더 간단해 보였어요. 한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 왕은 영리한 사람은 하루 만에 한글을 깨우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말했대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어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라니. 그것도 600년 전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글을 잘 읽지 못해요. 이집트에서도 제 여학생들 중 많은 수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600년 전에 한국 왕은 여성의 교육을 걱정했다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쳐다봤어요. 왜 제가 한국에 대해 읽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관심도 없는데요. 한국은 가짜 문화예요. 한국은 사업수단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글자들,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그 간단한 글자들, 그 글자들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을지도 몰라요. 아마 반짝반짝한 K-팝과 화려한 K-드라마 밑에 뭔가 진짜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전광판의 그 이상한 글자들은 한국 문화를 파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들은 배움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저는 그 건물을 다시 지나갈 거예요. 내일 한국 글자들이 다시 나타나는지 볼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성의 눈을 그렇게 호기심스럽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24개의 글자를 정말로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예요. 저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어요. 한국 글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긴 사흘이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동그라미와 선이 보였어요.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계속 어둡게 꺼져 있어요. 저는 그냥 궁금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한국 문화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핸드폰에 한국어 단어들을 검색해요. 한글, 세종대왕, 한국 문자. 나흘째 되는 날 결심을 했어요. 한국문화원에 가볼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예요. 한국문화원은 시내 중심가의 하얀 건물에 있어요.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여성들이 밖에 긴 줄을 서 있었어요. 저처럼 검은 아바야를 입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젊은 소녀들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었어요. 모두 한국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도 줄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제 앞에 있던 여성이 돌아봤어요. 제 또래로 보였어요. 당신도 한국어 수업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녀가 아랍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 딸이 한국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요. 딸이 뭘 부르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말 천천히요. 2시간 후에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확성기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50명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와주세요. 군중에서 화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47번이었거든요. 건물 안에서 우리는 바닥에 카펫이 깔린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의자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앞쪽 벽에 칠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여성이 칠판 옆에 서 있었어요.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었고 눈은 친절했지만 진지했어요. 환영합니다. 그녀가 아랍어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윤미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만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처음으로 열게 됐거든요.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뒷줄에 앉았어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머물고 싶었어요. 윤 선생님이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직선을 그었어요. 이것은 이응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것은 아예요. 이 둘을 합치면 아가 돼요. 그녀가 소리를 냈어요. 아. 모두 따라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50명의 여성이 함께 아라고 말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윤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방금 첫 번째 한국 글자를 읽으신 거예요. 60초 만에 한국어 읽기를 배우신 거죠. 저는 칠판을 쳐다봤어요. 동그라미 더하기 선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보였어요. 완전히요. 윤 선생님이 더 많은 글자를 그렸어요. 기억은 총처럼 생겼어요. 니은은 혀가 만드는 모양 같았어요. 미음은 입 같았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영리하셨어요. 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셨거든요. 기억을 보면 혀가 이 글자처럼 움직여요. 한국어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라고요? 언어를 과학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1시간 동안 간단한 소리들을 연습했어요. 기억 더하기 하는 가. 니은 더하기 하는 나. 미음 더하기 하는 마.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 글자 10개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10개나요? 이집트에서는 제 학생들이 아랍 글자 10개를 제대로 배우는데 몇 주가 걸렸거든요. 수업 후에 여성들이 복도에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슬픈 공지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곳은 5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300명이 있어요. 모든 분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300명의 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300명의 여성이 기다려야 해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새로운 지식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국 글자들은 신비롭지 않았어요. 논리적이었어요. 말이 됐어요. 하지만 300명의 여성이 공간이 없어서 배울 수 없어요. 그날 밤 아파트 지하실에 앉았어요. 여기는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어요. 제가 개인 공부용으로 산 화이트보드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자라났어요. 미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 300명의 여성들을 제 지하실로 데려오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 글자 10개밖에 몰라요. 한국어 선생님도 아니에요. 아직도 한국 문화가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의 실망한 얼굴이 기억났어요. 저는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쪽지를 붙일 거예요. 집에서 배우는 한국 글자 수업. 무료. 여성만. 과연 누가 올까요? 제가 정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300명의 여성이 교실 하나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기다려서는 안 돼요. 공책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윤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한국 글자들을 따라 썼어요. 이응, 아기역, 니은, 미음. 그리고 다른 것도 썼어요. 제 이름을 한국 글자로 썼어요. 삼이라. 한국어로 쓴 제 이름이 이상하지만 아름다워 보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 제가 오늘 배운 걸 다른 여성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거예요. 3일화의 지하실 교실이 곧 시작될 거예요. 제 지하실 교실은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정말 아주 작게요. 첫날에는 3명의 여성만 왔어요. 저처럼 이집트에서 온 라일라, 튀니지에서 온 하디자, 모로코에서 온 야스민이요. 우리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이었어요.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긴장됐어요. 마커를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만약 제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죠? 만약 그들이 저를 비웃으면요? 하지만 제가 작은 화이트보드에 이응을 그렸을 때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응 더하기 하는 아라고 보여줬을 때 그들이 흥미롭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라일라가 물었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주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왔어요. 5명, 그 다음엔 10명, 그 다음엔 15명으로요. 제 지하실이 너무 작아졌어요. 여성들이 바닥에 앉았어요. 위층에서 자기 의자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야스민은 겨우 24살이었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저처럼 똑똑하지만 그 지성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느낌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친 후 야스민이 남았어요. 3이라 그녀가 말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닦았어요. 무슨 아이디어? 카페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닦는 것을 멈췄어요. 카페? 네. 한국 카페. 메뉴를 한국 글자로만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이 한국어로 주문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야스민,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요? 그녀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300명의 여성이 문화원 수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 지하실은 매일 밤 가득 차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한국어 메뉴가 있는 카페. 불가능해 보였어요. 위험해 보였어요. 종교 경찰이 오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 문화를 퍼뜨린다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문화를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야스민이 말했어요. 교육을 하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야스민의 아이디어가 공처럼 제 머릿속에서 튀어다녔어요. 한국 카페. 한국어로 된 메뉴. 한국어로 하는 주문. 이건 미친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친 아이디어가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2주 후 시내 중심가의 작은 공간을 빌렸어요. 야스민의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으로 도와주셨어요. 벽을 하얗게 칠하고 한국 문자 포스터를 걸었어요. 작은 원형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을 샀어요. 카페 이름은 가은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아랍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을 만들었어요. 환영합니다. 메뉴는 간단했지만 혁명적이었어요. 모든 항목이 한국 글자로만 나와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케이크 하나 주세요. 아랍어도 없고 영어도 없었어요. 오직 한국어만 있었어요. 개업일이 다가왔어요. 배에 나비가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떡하죠? 하지만 오전 9시가 되자 문 밖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지하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라일라가 조심스럽게 주문했어요. 커피 하나 주세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이 줄을 보고 합류했어요. 메뉴에 한국 글자들을 가리켰어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야? 젊은 여성들이 한국어 메뉴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소셜미디어에 한국어 단어를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3시간 만에 50명이 저희 카페를 방문했어요. 일주일 만에 이야기가 리야드 전체에 퍼졌어요.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어요. 둘째 주에 화난 남자들이 밖에 모였어요.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카페를 닫아라. 우리 딸들을 보호하자. 외국 영향을 막아라. 한 남자가 창문을 통해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이슬람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어. 한국 글자는 악마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봤어요. 어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한국 소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60세인 칼리드 할머니가 공책에 한국 글자를 천천히 쓰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어려운 단어 발음을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여성들은 파괴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있었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야스민이 제 옆에 섰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두지 마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위대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어떤 이들은 창문에 돌을 던졌어요. 유리가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들이 일어섰어요. 모두 다 함께요. 우리는 배울 권리가 있어요. 한 여성이 외쳤어요. 한국 글자는 그냥 교육이에요. 다른 이가 말했어요. 읽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시위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조용한 여성들을 기대했어요. 대신 자신감 있는 목소리들이 함께 말하는 걸 봤어요. 화난 남자들의 무리가 작아졌고 하나둘씩 떠났어요. 그날 저녁 카페를 지키는 손님들의 영상이 뉴스 웹사이트에 나타났어요.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우디 여성들 한국어 배울 권리 위에 싸우다와 한글 카페 교육 자유의 상징이 되다. 국제 기자들이 저희에게 전화했어요. 카페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3개월 전에는 한국 문화를 싫어했지만 이제는 국제뉴스에 나오는 한국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칼리드 할머니가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을 읽는 걸 보는 것이었어요. 어린 소녀들이 남동생들에게 한국 소리를 가르치는 걸 듣는 것이었어요. 저희의 작은 카페는 커피와 케이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하게 됐어요. 여성들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곳이 됐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도요. 그날 밤 늦게 일기에 썼어요. 오늘 혁명이 항상 무기나 정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혁명에는 24개의 글자와 그걸 사용할 용기만 있으면 돼요. 시위가 더 심해졌어요. 매일 더 많은 화난 사람들이 가은 카페 밖에 모였어요. 창문을 2번이나 깨뜨렸어요. 문에 돌을 던졌어요. 경찰이 왔지만 저희를 돕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라일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피곤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카페를 둘러봤어요. 깨진 유리가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갈라진 창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름다웠던 한국 포스터들에는 날아온 돌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오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를 밟고 지나갔어요. 소리치는 시위대를 무시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듯이 한국 글자를 연습했어요. 아니에요. 라일라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닫지 않을 거예요. 3주가 지났어요. 상황이 위험해졌어요. 종교 지도자 칼리드 셰이크가 매일 밤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이 여자들이 악한 외국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글자가 우리 딸들의 마음을 독살하고 있다. 이 카페는 파괴되어야 한다. 어느 날 오후 야스민이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3이라 그녀가 속삭였어요. 경찰이 와요. 당신을 체포할 서류를 가지고 있대요. 심장이 멈췄어요. 체포영장이요? 한국 글자를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디자가 물었어요. 손님들을 봤어요. 칼리드 할머니가 구석에 앉아서 공책에 한국어 단어를 천천히 쓰고 있었어요. 2명의 대학생이 한국 동화책을 읽는 걸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10대 딸에게 이름을 한국 글자로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카페를 계속 열어둘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여성들이 배우는 걸 도왔다고 저를 체포하고 싶다면 와도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날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요. 수요일 오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친절한 눈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의 모든 사람이 말을 멈췄어요. 모두 그를 쳐다봤어요. 그가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아랍어가 교육받은 사람처럼 정중하게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뭔가 주문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뭘 드릴까요? 그때 그가 제 머리를 멈추게 하는 말을 했어요. 한국어로 말했거든요. 아이스 커피 하나 주세요.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분명한 발음. 실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이 남자가 누굴까요? 그가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제 이름은 함단 빈 파흐드 왕자입니다. 아랍어로 말했어요. 왕실 가족을 대표해서 왔어요. 왕자요? 왕실 가족이 제 카페에 왔어요. 제 카페예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진짜 왕자가 제 작은 카페에서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이 카페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감명받았어요. 교육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그는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님들과 아랍어로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마셨어요. 칼리드 할머니에게 한국어 공부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학생들이 한국어 문장을 읽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발음을 틀리면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친절하게 들렸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요. 한국 글자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가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배우는 것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무지함이 위험한 것이죠. 1시간 후 그가 떠나려고 일어섰어요. 훌륭한 커피 감사했어요. 한국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그의 방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뉴스 웹사이트에 기사가 나왔어요. 함단 왕자, 한국어 학습 지지 그리고 왕실 가족, 한글 카페 방문. 이틀 후 함단 왕자가 텔레비전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한국어 교육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외국 문화 침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기회예요.
여성들은 원하는 어떤 언어든 배울 권리가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위대가 사라졌어요. 칼리드 셰이크가 텔레비전 연설을 멈췄어요. 저를 체포하려던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정부 관계자들이 카페를 방문했어요. 카메라와 기자들을 데려왔어요. 저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나요?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실을 말했어요.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 해서 시작했어요. 한국 글자는 간단하고 아름다워요. 배움은 마음을 열어주죠. 지금 2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어요. 한 달 후 교육부가 한국어를 모든 공립학교의 공식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프랑스어나 독일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2달 후 정부가 세종대학교 사우디 캠퍼스 계획을 발표했어요. 중동 최초의 한국 대학이 될 거였어요. 삼성, LG, 현대 회사들이 특별한 취업 기회를 발표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한국어 실력에 대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해요. 갑자기 한국어를 아는 것이 가치 있게 됐어요. 매우 가치 있게요. 매일 카페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제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한국 글자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카페를 원래 크기의 3배로 확장했어요. 5명의 선생님을 더 고용했어요.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저녁 수업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6개월 전에는 한국이 싫었어요. 한국 문화가 가짜이고 공허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오락으로 우리 마음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았죠. 한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요. 한국 글자는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해줘요. 칼리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아요. 젊은 여성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는 걸 볼 때 교육이 정말로 삶을 바꾼다는 걸 알아요. 아직도 모든 한국 문화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 글자가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해요. 배우고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요. 밤늦게 일기에 썼어요. 오늘 왕자가 세상의 여성들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글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법화되었으며 24개의 간단한 글자와 한 여성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역사적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카페 혁명이 국가적인 교육 운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지하실의 화이트보드에 그린 동그라미와 선에서 시작됐어요. 2년 후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뒤에는 아랍 22개국의 대통령들과 왕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랍연맹 정상회의를 위해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한때 한국 문화를 싫어했던 이집트 여성이요. 아랍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제가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어 교육 조약에 서명합니다. 이 조약으로 모든 아랍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청중을 봤어요. 어떤 얼굴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어떤 얼굴들은 의구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 듣고 있었어요. 2년 전 저는 실업자였고 화가 나 있었어요. 계속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방이 조용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글자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어요.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요.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여성, 남성, 젊은이, 나이든 분들 우리 모두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연설 후에 22개국 모두가 조약에 서명했어요. 한국어가 중동 전역의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될 거예요. 아랍 세계가 공식적으로 한국 교육을 채택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야스민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이제 리야드에서 한국 카페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뉴스 봤어요? 그녀가 신나게 물었어요. 두바이가 여성만을 위한 한국 대학 캠퍼스를 짓고 있대요. 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라일라가 첫 번째 학장이 될 거예요. 지하실 교실에서 만난 제 친구 라일라는 이제 한국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1년간 공부했어요. 한때 제 지하실 바닥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성이 곧 두바이에서 수백 명의 여학생들을 이끌게 될 거예요. 변화가 너무 빨라서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세종대학교 사우디 캠퍼스가 첫 번째 졸업생 1000명을 배출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즉시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삼성이 리야드에 새로운 공장을 열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여성 500명을 고용했어요.
LG는 아랍어와 한국어로 가르치는 여성공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바뀐 지표들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고용률이 60%에 달했어요. 여성의 대학 등록률이 200% 증가했어요. 젊은 사우디 여성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리야드에서 열린 콘서트였어요. 유명한 한국 음악 그룹 BTS가 6만 명 앞에서 공연했어요. 그들이 노래할 때 전체 관객이 완벽한 한국어로 따라 불렀어요. 완벽한 발음,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감정으로요. 7명의 사우디 여성이 BTS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모든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드는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그중 한 명은 칼리드 할머니였어요. 62세의 국제적인 슈퍼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한국어로 노래했어요. BTS 리더가 군중에게 말했어요. 2년 전에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다니요. 이것이 언어의 힘이에요. 이것이 배움의 힘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 어머니 살만은 60세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밖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한국 카페 성공 이야기를 들은 후 어머니도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으셨어요. 몇 시간씩 한국 글자 쓰기를 연습했어요. 6개월 후 한국어로 첫 번째 책을 쓰셨어요. 한글로 쓴 사막의 꽃들. 어머니의 책은 한국어를 배우는 아랍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국과 아랍 세계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넷플릭스가 TV 시리즈로 만들 권리를 샀어요. 네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화상통화로 저에게 말했어요. 배움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줬구나. 나이는 상관없어. 꿈에는 경계가 없어. 이제 저는 세종대학교 사우디 캠퍼스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200명의 여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들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70대 할머니들이에요. 모두 저에게 영감을 줘요. 점심시간에 캠퍼스 중정을 걸었어요. 한국 벚나무가 대추야자나무 옆에서 꽃을 피웠어요. 학생들의 라디오에서 한국 음악과 아랍 음악이 함께 흘러나왔어요. 젊은 여성들이 시처럼 들리는 한국어와 아랍어가 섞인 문장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의 융합이 저를 놀라게 해요. 한국어를 배운다고 아랍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대신 문화적 무지개에 새로운 색깔을 더했어요. 저녁에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밤 이렇게 써요. 세종대왕님께 600년 전에 일반 사람들과 여성들을 위해 한국 글자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글자들이 바다와 사막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했어요. 저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목소리를 주셨어요. 희망이 없을 때 꿈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배움의 도구를 나눠줬어요. 한국 글자는 우리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됐어요. 이제 수천 명의 아랍 여성들이 한국 소설을 읽고 자막 없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배웠어요. 돈도, 무기도, 정치적 합의도 아니에요. 지식이자 언어였죠. 읽고 쓰는 간단한 힘이요. 오늘 모로코, 이집트, 요단, 쿠웨이트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국 글자를 배워요. 세상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라요. 배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지하실 교실에서 시작한 혁명이 이제 22개국에 걸쳐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한국 글자들이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싫어했던 화나고 실업자였던 여성이 아니었어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아랍 여성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이 언어의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를 나누지 않고 연결해주고 있죠. 한글이 저를 지식과 성장에 대한 같은 갈망을 나누는 아랍 세계 전역의 여성들과 연결해줬어요. 세종대왕님, 간단하고 논리적인 글자라는 당신의 선물이 마음과 정신의 혁명을 만들었어요. 여성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저처럼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일기를 덮고 창문 밖을 봤어요. 멀리서 한국 카페들, 한국 학교들, 한국 대학 캠퍼스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혁명은 계속되고 있어요. 글자 한자 한자씩, 학생 한 명 한 명, 각자의 꿈과 함께요. 여러분, 오늘은 사미라의 놀라운 사연을 함께 했는데요. 한때 한국을 혐오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중동 전체의 교육혁명을 이끌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미라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네요. 그녀가 한국을 미워했던 이유는 사실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진정한 한국을 만났을 때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마음을 조종하려 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600년 전 세종대왕의 순수한 교육 철학이 사막을 넘어 전해진 거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해 사미라의 마음에 닿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예요. 사미라는 단지 호기심 많은 여성의 눈빛을 보고 지하실에서 작은 수업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22개국의 교육 정책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작은 용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글을 배운 여성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얻었거든요. 교육이야말로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사미라처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